안녕하세요. 명리학이란 뭘까요?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짧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. 명리학. 글쎄요, 이게 미신 혹은 점? 뭐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뭐라 그러지? 오행, 목화토금수의 성향, 자연의 성향을, 그 사람이 그거를 에너지를 타고 태어난다. 그래서 성격이랄지 혹은 체질적으로 건강 쪽이랄지 어떤 부분들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자연의 흐름처럼 뭔가 그 특성을 지닌다. 그거를 분류하는 통계학이다. 학파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형태가 진행됐다.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절학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, 명리학 자체에 보면 우리가 네 개의 기둥이 있을 겁니다. 이 네 개의 기둥, 사주라고 얘기를 하죠. 연주,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보자면, 연주, 위아래 두 글자, 그 다음에 월주, 그 다음에 일주, 시주, 이렇게 네 개가 있을 거고요. 우리는 거기에서 여기 위에 있는 글자를 나라고 하는 일간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과거 시대는 중국 이제 당나라, 뭐 여기 시기까지는 당사주라고 해서 띠와 관계된, 그러니까 12지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합인가 뭐 이런 형태로 지지만 가지고 많이 판단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더라. 그래서 그 아직도 보니까 뭐 당사주라고 하는 이거 그 이 부분에서도 써먹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신사를 볼 때 지지삼합과 연결 지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관계들 도 보는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이제 일간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.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일간을 나라고 해서 그 나라는 오행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나. 그래서 그 보면 이게 일간이라고 하면 일간 나라고 하는 거 여기 오른쪽 거기 월주가 되겠죠. 월지 요 자리에 오는 글자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절 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계절의 특성을 지니고, 그리고 그 뭐 어머니 부모님 자리이기도 한 월지, 그게 어떤 오행이냐 어떤 계절에 내가 태어났나에 따라서 그 계절의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.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성격이랄지 건강, 그다음에 직업 혹은 가정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데 좀 참고 자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주론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, 천간이 보면 십천간이에요. 그 지지는 12개가 있죠. 그러면 얘네들을 최소 공부해서, 그러니까 갑자부터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, 그 다음에 지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, 그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60개가 최소 공부해서 60개가 만들어져요. 그래서 60개의 60개의 일주가 형성이 되고요. 그걸 만약에 이제 이 지지오는 그 자월부터 뭐 해월까지 그걸 해보면 12개의 계절이 오겠죠. 그러니까 이 일주랑 그다음에 여기 월지 자리로만 경우의 수가 720까지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보면 이 위에 글자들에 따라 또 경우의 수가 확장이 되겠죠. 물론 사조가 같다라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. 똑같은 날에 태어난 남자 여자 같은 경우도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요.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, 뭐 당사주였던 체계가 어느 시점을 지나서 당 말기에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뭐 일간법으로 바뀌기도 했고, 그 다음에 자평이라고 하는 서공승,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대는 호가 있었고 이름이 따로 뭐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평 이라고 하는 게 삼주 체계가 뭐냐면 연월일, 그러니까 지금 시까지 보는데 연월 일주 이렇게 세 개를 보는 삼주 체계였던 거를 사주, 그러니까 지금의 시계 시주까지 합쳐서 사주 체계로 확장을 해서 연회자평이라는 걸 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더 확장이 된 거고, 지금은 뭐 어떤 경우는 봤더니 무슨
오주인가? 5개도 보는 학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검색을 해보니까. 그렇고 고서라고 해야 되나? 사람들이 많이 봤던 옛날 책, 뭐 추명학, 잡창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다. 요거는 그냥 써뒀고, 신봉장난 명리종종 이거랑 만유 삼명통해. 그러니까 만민형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유호인가 유고인가 호가 아무튼 이게 그런 형태로 썼을 거예요. 그러니까 서자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, 그래서 삼명통해라고 하는 게 그 천간지제 뭐 물상 그거와 관련지어서 얘기 나올 때 삼명통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유백온 이름은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. 적전수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적전수를 봐야 된다. 그 다음에 궁통보감이라는 책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. 자, 결론을 요약해 드리자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명리학은 계절의 학문이다.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고 나라고 하는 게 목화토 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의 특성을 지니고 태어났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. 그런 성향을 지니더라. 예를 들면 뭐 양간보다는 음간이 조금 더 사회적인 적응력이 더 크고, 그 양간은 좀 진취적이고 리더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는 형태더라. 그리고 약간 고집스러운 형태를 지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. 그리고 그 계절에 따라서도 만약에 그러니까 뭐 정화라고 치자고요. 정화인데 뭐 자월이나 뭐 그러면 축월 같은 경우, 자월의 축월 같은 경우에 불이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추운 계절에 불이 있으면 등불은 어때요? 사람들을 밝혀주고 이러니까 좋게 파악이 됐죠. 그럼 물상론인가 거기서는 그게 인기가 있다.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 시간 자체도 밤 시간대에 태어난 그 정화 같은 경우는 밤에 등불이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겠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물상적이랄지 그 에너지의 기운들이랄지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거를 그 사람 사이의 관계, 뭐 관계학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한 거지 않나.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, 그 일주로만 보고 사람들이 그 많은 부분들을 혼동스러워 하세요. 보면 제가 여기에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일주로 60개의 일주예요. 고작 해봐야 그 사주 팔자에서 2글자밖에 안 돼요. 물론 이게 50%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보면은 글자 수로만 따지고 보면 8개 중에 2개여서 8분의 2, 즉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, 일주론 그 영상이나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보통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죠. 왜냐면 그걸 피해가야 하니까. 근데 그것만 보고 너무 막 그 힘들어하고 그 불평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. 좋은 얘기가 없다고. 근데 그 단점 혹은 부족한 점이라고 된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대인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.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,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. 대인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나의 특성을 알아서 좀 사람들하고 더 잘 어울려 살아가고 나한테 더 유리하게 살아나가기 위한 거. 그러니까 예방 접종 혹은 일기예보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다. 근데 거기에 너무 글자에 얽매여서 나는 별로 해도 잘 안 된 팔자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. 이것도 문제고, 그리고 나는 뭘 해도 다 잘 될 놈이니까 노력도 별로 할 필요 없어. 근데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냥 뭐가 됐으니까 노력을 하면서 내가 나는 이런 부분은 고쳐나고 이런 부분은 나한테 장점이니까 더 키워나가야지,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가 오늘은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.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